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개념과 문제 적용을 확실히 연결시켜주는 수능 완성 윤리 강승희. 자, 이번 시간에 5번째 우리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가 사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예고를 드렸었죠. 자, 어떤 사상가들의 어떤 이론을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될지 오늘도 본론으로 확 들어갑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도가 사상의 연원에서는 당연히 노자와 장자라는 두 인물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둘 사이에서는 뭐 차이점보다는 공통적인 성향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노자와 장자가 생각하는 선생님 진리관이라고 썼는데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라고 하는 것, 참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 학파와 차이점을 보이게 되죠? 예. 유가가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차이점을 보이게 되면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상사회론 얘기할 때 소국과민, 그리고 통치를 얘기할 때는 무위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정치 혹은 통치 혹은 이들의 생각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자뿐만 아니라 장자도 장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보다는 덕이나 삶의 태도에 더 가깝겠죠. 이러한 파트에서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실제 그런 예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들에 관해서 또 다른 학자들과 엮어서 문제를 출제하자면 춘추 전국시대 고대 중국 사상가라는 발문을 통해서 세 사상가들을 엮어서요. 이들을 통치나 이상사회, 삶의 태도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꼭 엮이는 학자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시비선악 미추라고 하는 상대적인 관점을 떠나는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의 이상향을 찾아보시면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수양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부분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될 테니까요.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노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노자가 얘기했을 때 천이나 도라는 주제로 선생님 진리관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가장 크게는 도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죠. 도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수능특강 강의에서 노자가 생각하는 도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 바 있고요. 자료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왜 이희미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외울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요.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나 지식도 초월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또 이름 붙여 말하는 거, 이것 자체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언어나 지식으로 함부로 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것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했을 때는 보통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 만물의 생성 원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를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육아에서 도 혹은 천이라고 했을 때는 천도와 인도가 합일돼야 되는 것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반면에 도가, 노자는 하늘은 인간에게 어질지 않으며 인하지 않으며 추구, 지푸로 만든 개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지표로서 이것을 지키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까지 고전적으로 중요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노자가 말하는 진리, 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이걸 선생님 나름대로 추려보면은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상덕과 하덕으로 구분을 하죠. 지금 이들이 말하는 상덕, 노자가 말하는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 무욕하는 경지의 덕이 바로 상덕이고요. 그렇지 않은 하덕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의 덕, 혹은 그보다 더 아래의 작위의 덕. 즉, 이건 육아의 덕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의 덕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덕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상덕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할까요? 이러한 덕 혹은 뭐 선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뭘로 들죠? 노자는 첫 번째 물, 그리고 어린아이. 자, 그럼 여기다 또 화살표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과 어린아이를 왜 가장 대표적인 덕, 그리고 선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물은 겸허, 순수, 어린아이, 소박, 순수함. 그쵸? 그래서 부쟁하죠. 이것이 바로 노자가 생각하는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상덕만 써놓으시고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에 연결시켜 두면서 아,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도가 혹은 노자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미 확인하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덕을 강조하는 상덕, 무의, 무욕의 덕을 강조하는 노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까? 소국과민.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을 추구하는데요. 이 소국과민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무위, 무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욕심이 없고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억지로 도모하지 않으려면 이들이 추구하는 거 무지입니다. 그쵸? 자, 이게 좋은 거야. 감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뭐 숭상해야 될 사람이야. 등등과 같은 그런 지가 없는 것, 보잘것 없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지가 없음으로 해서 무욕하고 무위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봐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상사회론에 관해서는 또 지문이 지금까지 알려진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상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당연히 통치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통치할까요? 당연히 무위의 통치겠죠. 무위지치. 아하, 요거 보니까 이번 모평에 단독으로 나왔었던 지문이네요. 이 무위지치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선생님이 설명드리기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무위의 치라고 하는 거.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최상이에요. 그 다음의 경지는 왕을 친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왕을 업신여기는 것. 이렇게 보면서 최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그러한 통치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자, 이 정도 되면 노자 스타일을 확실히 아시겠죠? 자,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요걸 선생님이 가져온 기출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노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인위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가장 좋은 통치자는 그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하였다. 무위의 다스림, 무위지치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가려놓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자, 그런 의미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라고 봤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그 사람 비판했다. 쉽죠?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 선생님이 가져온 거 보면서 볼게요. 유월모평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주제는 단독 문제였었는데 통치입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 분석 강의 하면서 요 말 계속 했었어요. 윤리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성인만 보면 유관 줄 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시작했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주고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무지하게 해주고 무욕하게 해준다. 자, 지금 여기도 물결무늬로 칠게요. 마음 비우게 하기, 무지하게 하기, 무욕하게 하기. 자, 요것이 바로 노자가 얘기했었던 무위지치와 소국가민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럼 배를 채워주고 뜻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 건 뭘까요? 그 자연성에 부합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건요. 자연의 덕, 무위자연, 그 자연의 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현자를 숭상하지 않게 하라. 이것 때문에 선생님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가장 최상은 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이 백성의 왕을 친애하고 그를 숭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조차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노자가 생각했을 때는 인위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무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귀한 재화를 중히 여기지 않게 하라. 희귀한 재화를 중히 여기는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건 좋은 거야, 값 나가는 거야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또 다툼이 생긴다고요. 이거 자체를 없애려면 겸허하고 소박하고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욕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는 평화스럽고 소박하고 순수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꼭 소박 아니어도 다른 거 써도 되겠죠. 평화로운 삶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2011학년도 수능에는 이 통치와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 성인이라는 말로 또 똑같이 시작했었군요.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성인이 이를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욕심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이 저절로라는 말을 보면서 무위자연을 떠올리는 친구, 이 단서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또 하나 뽑아낼 수 있는 단서, 중요한 거, 성인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위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인이 이를 도모하지 않아요. 무위한다는 뜻. 그래서 욕심내지도 않아요. 무욕한다는 얘기겠죠. 무위, 무욕, 노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서를 뽑아냄으로써 노자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사회, 통치의 모습이다 라는 거 알면서 이가 생각하는 가장 맞는 정답은 이걸로 나왔어요. 유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도가 무너져서 나타난 규범으로 혼란의 원인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뭐 효제, 충신, 인 같은 것을 도가는 이러한 의미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통치와 덕에 관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구도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천이라는 구도로 말씀드렸죠? 우리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고대 중국 사상가하고 나와 있어요. 천명을 강조하는 거. 자, 유가. 이야, 차별 없이 사랑해라. 이로움을 나눠라. 지난 시간에 주구장창 공부했었죠? 자, 그럼 병은 겨루지 않아도 이기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무위자연의 도를 얘기하는 도가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학파를 천이라는 주제로 해서 엮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천이에요? 하늘의 도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하늘의 명은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선택지 한번 볼까요? 가불병의 하늘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요. 정답 3번인데요. 인위적인 선악과 관련이 없는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 그럼 인위적이지 않은, 즉
무위. 그리고 자연 그 자체, 자연, 저절로 그 자체, 선악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이들은 시, 비, 선, 악의 분별을 뛰어넘습니다. 반면에 시비선악의 분별을 엄격히 해서 도덕적인 행위와 윤리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건 유가예요. 그래서 도가의 선택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분별이 없음. 이 분별이 없다라 함은 시비선악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인식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별과 구별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에서 도가를 만들고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유가에서 지향할 바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번 선택지 가지고 포인트 3개 딱 잡아봤습니다.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도 선생님 갖고 왔는데요. 다음 자료는 도가가 또는 노자가 생각하는 덕이나 선을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2007학년도에 나왔었는데요. 발문,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 요즘은 고대 중국 사상가, 그 이전에는 춘추로 가요. 자, 그랬을 때 을은 복습이니까 먼저 볼게요. 옳은 행위를 계속 실천하는 가운데 지극히 크고 굳셈이 올곧은 기계. 자, 이거부터 맞춰봐요. 그 기계가 4글자로 뭐예요? 호, 연, 지, 기. 이건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집, 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1번은 누구예요? 맹자예요. 갑 갑니다. 자연 속에서 순박하게, 소박하게, 순수하게 사시는 분이셔. 그리고 그 분은 누구 예를 들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해. 그냥 순박해. 그런 덕을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해. 소박, 순수, 그래서 순박, 자연, 어린아이 답이 다 나왔죠? 이렇게 하면 노자로 가는 게 맞아요. 왜? 어린아이 예까지 딱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내느냐? 자신을 낮추고 남과 다투지 않는다. 자신을 낮춘다. 2글자. 겸허. 다투지 않는다. 부쟁. 정말 잘 나오는 맥락이죠. 이거 노자 맞아요. 4번. 성선설이죠. 정말 많이 했죠. 요거 맹자. 그러면 각각 이으면 노자, 맹자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 선택지까지 다 가져온 이유는 다음 선택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순자 뺄게요. 리을 마음을 비우고 차별 없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건 누구예요?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도가 사상 전반의 특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노자, 장자에 관해서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노자, 장자의 차이점까지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의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 자체에서는 어린아이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 노자의 사상을 명확히 노출시켜 줬기 때문에 리을처럼 장자의 선택지도 넣어줘요. 그래서 가를 장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문제가 2007학년도에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이러한 예도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노자에 관한 개념과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젠 장자로 가볼게요. 장자 보시면은요. 자, 깨끗이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자가 생각하는 진리관 수양 방법, 이상적인 삶과 경지 써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마 대답이 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모순점을 찾아보자면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 얽매여서 정신적인 자유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진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느냐 보시면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맥락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언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들이 인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키가 크면 좋은 거고 키가 작으면 나쁜 거고 얼굴이 예쁘면 좋은 거고 그보다 좀 못나면은 나쁜 거고 등등과 같이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짝을 지어서 그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있으니까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가 예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 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얽매여 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걸 떠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생각하는 도라는 진리입니다. 요걸 떠나는 것, 이것을 떠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리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육아의 진리관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들은 시비, 선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싶어 하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수양 방법은 이게 뭘 얘기하죠? 잊어버려야죠. 내 머릿속에 가득 차있던 그 분별되는 지식들, 생각들을 다 버려야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야만 그 텅 빈 곳에 도가 모여서 나는 도의 경지에서 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의 경지에서 논의는 이상적인 삶이나 경지를 표현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너무 많아요. 만물을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만물, 제동.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예쁘든 안 그렇든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등한 관점에서 더 높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봤을 땐 미녀든 추녀든 보면 달아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만물 제동 얘기하고 소요자재 그리고 순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순물 자연 그리고 허심. 이 허심이라는 말은 뭐 이상적 경지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맥락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양 방법과 이상적인 삶이나 경지는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지다. 요걸 떠난 경지, 도의 경지, 이 평등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뭔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장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역, 시대, 상황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계속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고 상대적인 것에 매여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분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좋다. 달라지지 않는 것, 절대 평등한 것, 거기에 그 관점에서 논의러라 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얘기죠. 자, 그러면 장자에 대한 얘기까지 봤으니까 선생님이 찾아온 수능 기출자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실까. 2010학년도 수능 3번. 차이의 관점에서 봐라. 그 관점에서 본다면 크다 하면 이 세상에 크지 않은 게 없고 작다 하면 작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차이, 상대적, 차별적인 관점에서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거는 예쁘고 이건 밉고 계속 분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옳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혜를 감추고 있으면 미혹됨이 없어지고 덕을 감추고 있으면 간사함도 없어진다. 밖으로 덕을 내세우는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도가 사상에서 얘기하는 분별적인 시비선악이라고 하는 그 분별을 뛰어넘는 도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 선생님 선택지 3개만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한 문장을
앞뒷 부분으로 잘 나뉘어서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오감을 통해서 참다운 지혜를 쌓아간다. 나눠봐요. 이렇게. 참다운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들도 도의 경지. 그런데 그 참다운 지혜, 도의 경지는 오감을 통해서 갈 수 없어요. 오히려 감각적인 사고와 인식은 차별적인 지식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선입견과 주관을 버린다. 이렇게 나눠요. 선입견과 주관을 버려서 절대평등한 도의 관점에 논의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틀린 게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건 육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조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3번. 세속적 가치를 초월해서 무라일체 경지에 이른다? 이건 당연히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관점이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었고요. 1, 2번은 학생들이 항상 걸려드는 오답지인데 별표 쳐준 거 문장 하나를 둘로 나눠서 봐라. 그러면 둘의 조합이 뭔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혹하지 말고 잘 뜯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단독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도가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다 장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뭔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논술 같은 거 좀 공부했으면 이거 보면 확 와요. 어떤 글인지 아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유추를 해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왕이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길러서 어여삐 음악도 들려주고 고기도 준 거예요. 근데 그 새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요.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길렀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새를 기르는 거죠. 이 알쏭달쏭한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내가 내 주관적인 지식에 매여 있다면 그리고 그 주관적인 지식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나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잘못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물을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자연 그 자체, 평등한 자체로 보게 된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 주관이라고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이건 편견을 낳으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절대시할 때 가능하다. 야, 오감이라는 말 또 나온 거 보이죠? 선생님 앞에 보여줬던 자료. 선생님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잘 보세요. 앞에 문장에서 오감이라는 말 썼어요.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보려면 오감을 벗어나야 돼요. 오감, 감각, 주관으로, 편견으로 가는 거야. 됐어요? 오감, 감각, 주관, 편견.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니은번. 일체의 사유를 정지한 채 사물의 변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때요? 아까 말했었던 내 머릿속에 있는 주관과 편견을 버려버림으로써 자연 그 자체를 따를 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 3번도 맞았었고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관련된 그의 진리관과 연결해서 복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진리관이 있으면 이상적인 경지가 있으면 그걸 위한 수양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 또 나왔습니다. 명예의 주인이 되지도 말고 모략의 창고도 되지 말고 일의 책임자도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도 되지 마라.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세계에서 논일도록 해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염두에 두지 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모략의 창고가 되는 거, 명예, 일의 책임자가 되는 건 네가 봤을 때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고
도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지극하다는 경지가 뭐죠?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그 경지가 되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해라. 도의 경지에 논이러라. 그래서 이게 장자에 관한 얘기가 돼서요. 맞는 것으로서 심재, 좌망의 수양법을 정답으로 넣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노자, 장자에 관한 얘기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 예상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만 잘 잡아보시면 득점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 교재의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정치 하고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지. 이게 우리 이번 12학년도 6월 모평에 나왔잖아요. 현자를 숭상하지 않아야 되고 백성일들로 하여금 다툼이 없게 해야 되고 어려운 물건, 귀한 물건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게 만들라는 거야. 무욕하라는 거죠. 욕심낼 만한 일을 드러내지 않아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 비게, 배를 차게, 그리고 뜻을 약하게, 아까 말했던 그 자연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지식이나 욕심이 없어요. 무지, 무욕이요. 그래서 무의를 하면 곧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다. 무의, 지치를 얘기하고 있는 노자, 무지, 무욕, 부재. 자, 요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테마 심화 학습의 지문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장자가 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이르는 길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주관적인 가치 기준과 관점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은, 지인은 그러한 가치 기준과 관점을 초월, 즉 탈속적인 도의 경지에 논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을 오는 대로 내맡긴다. 순물자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참된 사람이 되려면 밝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텅 비운다. 허심.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과 고정관념을 버린다. 그건 다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건 감각적인 사고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눈이나 귀 움직임을 멈추고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의 분별적인 지각 능력을 버린다. 차별을 넘어서는 도와 하나가 된다. 평등. 그건 바로 자연, 즉 도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봐도 장자의 얘기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장자 얘기까지 읽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갑니다. 다 맞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 삶의 태도, 갑을. 도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무위. 그래서 제후와 왕이 이를 지켜나간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무위지치 얘기하고 있죠. 을, 상덕은 덕이라 하지 않는지라 이로써 덕이 있다라고 하면서요. 덕이라 하지 않는 무위, 무욕의 상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위의 덕이죠. 즉 무위자연 생각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가사상이에요. 도가사상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의 덕을 본받는 건 육아를 얘기하는데요. 도가사상은 이러한 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순자죠. 3번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선한 본성을 실현한다. 맹자죠. 다음 5번
불가죠. 빼겠습니다. 5번 맞아요. 10이 분별을 초월하죠. 자연의 흐름에 따르죠. 도가사상 맞죠? 어때요? 괜찮죠? 자, 유가사상과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되는 그들의 사상을 잘 알아두시면 쉽게 해결 가능하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이걸 변화시키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가 나의 기억을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번 성인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가가 말하는 성인 아니고요. 도가에서도 성인 말합니다. 무위하니 백성은 저절로 화되고 내가 고요하니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이를 만들지 않으니 저절로 순박해진다 라고 하고 있고, 순박한 거, 무위한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도가 맞죠? 자, 그럼 사랑과 공경의 마음, 이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 효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인, 예, 그쵸? 그래서 사랑과 공경의 마음, 이를 실천하는 첫걸음 효제. 그래서 기억에는 인. 자, 그러면 도가가 봤을 때 유가의 사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1.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덕목이다.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겠죠. 연기에 따른 보온을 행하는 덕목이다. 이거 전통윤리에 나오는데요. 불가에서 보는 효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3번. 동기간에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천성이다. 이것도 전통윤리에서 나오는데요. 전통윤리에서 말하는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합니다. 4번. 형제간을 동기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개념 나오고요. 4번.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규범이다는 순자가 얘기하는 예겠죠. 도가 무너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규범이어서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 주견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문제 시작. 다음 사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도 끊고 지도 버리면, 무지하면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나 된다. 인도 끊고 의도 버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인적으로 올가매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깨끗함을 드러내고 순박함을 껴안아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한다. 무욕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도가사상인 게 분명해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1번은 전혀 상관성 없는 선택지고요. 2번 네 글자로 줄여봐요. 극기복례. 이건 유가에서 얘기합니다. 의를 쌓아 집의, 호연, 지기, 유가의 맹자. 욕심을 줄이고 본성을 함양하여 임의의 도덕성을 실현한다. 이거 유가, 맹자와 같은 성선설을 얘기하는 사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유가 전반적으로 다 말할 수도 있겠네요. 5번,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이것만 도가에 관한 거죠. 나머지 유가 선택지를 상당히 많이 쓴다는 게 보이시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패스해도 되겠죠?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을 잘 낮춘다. 겸허. 낮추어야 된다. 겸허. 몸은 뒤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이 무겁게 느끼지 않고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가 즐겨 추대하면서도 싫어하지 않음은 그가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겸허, 부쟁, 정답 나왔다. 1번. 됐나요? 나머지는 틀린 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물은 저것 아닌 것 없고 이것 아닌 것 없다.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끼리. 저것에서 보면 보이지 않고 스스로 알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것이라고 하는 건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래서 저것과 이것이란 나란히 함께 생긴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걸 굳이 분별하려고 하거나 시비선악을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쭉 갑니다. 따라서 성인은
상대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보고 긍정한다. 도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 대립이 없는 경지를 도추라고 한다. 대립, 차별을 떠난 경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도가 사상에서 얘기했을 때, 자,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시비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떠난다는 거죠. 진리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것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만물을 하나로 평등하게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4번은 왜 틀렸어요?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 도의 관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감각을 통해서는 편견에 빠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라. 차이, 구별, 떠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3번 되셨나요?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장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도의 관점, 평등이라는 도의 관점만 잘 인지해 두시면 문제 찾는데 어려움 없어요. 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보면은요. 자, 천하를 잊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물도 잊었어요. 그 뒤에 삶을 잊게 됐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었어요. 앉아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욕망을 잊은 뒤에 조철할 수 있었고 조철한 뒤에 견독할 수 있었다. 자, 여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적 변화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죽음도 삶도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 삶이라고 하는 거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있으니까 죽음 있고 삶이 있는데 사람들은 얘를 이렇게 가지고 얘는 좋은 거, 얘는 슬픈 거 이러고 자꾸 분별적으로 사고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수양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순산한 마음, 보존, 확충. 누구? 맹자. 2번 분별적 지혜를 통해 고정관념을 제거한다. 선생님 강조했던 거 둘로 나눠봐라. 고정관념 제거 옳다. 분별적 지혜 아니다. 맞죠? 3번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4번 마음을 비워 맑게 해라. 심재 잊어버려라. 좌망. 4번 오케이 정답. 5번 천리가 절도에 맞게 들어간 예법을 생활 속에 실천한다. 이건 유가적인 해석이죠. 쉽죠? 자, 그럼 5번 갑니다. 선생님 쉽죠?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약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무엇에 대해 갖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혼돈되어 이루어진 그 무엇이 있었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 고요하며 모습이 없고 홀로 버티고 서 있으니 다른 것으로 고쳐지지도 않고 두루 다녀도 위태롭지가 않아. 그래서 천하의 어미가 된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그 자는 도다. 억지로 이름하여 크다고 할까?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이 얘기 뭐예요? 이 얘기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노자.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 법칙이다. 그러면 천도와 인도가 합일되라는 만물을 낳고 사랑하는 하늘이다. 이거 만물을 낳고 사랑하는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죠. 만물의 근원이며 운행 원리다가 바로 도가적인 관점에서의 도를 얘기하겠네요. 자, 나머지 선택지 볼까요? 시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그걸 초월하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요거 잘 구분하세요. 정답 3번.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수능 고득점 문제로 갑니다. 가에 비해 나가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나겠네요. 도가 실현된 세상에서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왕위가 세습되는 것을 난 말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않고 남의 자식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네 가족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국가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뜻이죠. 늙은이, 젊은이, 고아, 병든 사람, 부양을 받는다. 이건 현대사에서 말하는 복지사회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걸 다 조합하면 어떤 사회 같아요? 그렇지, 대동사회. 대동사회는 어디서 말해요? 육아에서 말해요. 오케이. 자, 그럼 나번은 뭐예요? 답 나왔죠? 소국가민이에요. 노자가 얘기하는데,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장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일 거야. 그래서 무위 자연 속에서 무지, 무욕,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는 소국과민이 담겨 있습니다. 가에 비해 나가 강조하는 것, 육아에 비해서 도가가 강조하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선택지. 도덕적 감화, 백성을 다스려 육아. 법이 아닌 예의로 순자. 복지가 보장될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요거는 어떤 확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지를 만든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죠. 지금 이 도가가 말하는 것과는. 국가는 백성의 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무위지치의 의미에서 이런 선택지를 쓴다면 4번이 정답이죠. 이건 어때요? 봐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사회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하는 역할이 많아요. 많이 간섭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무위자연, 도의 경지에서 잘 돌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국가민의 사회다. 그게 4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5번 숙이 이 아닌 육아죠. 다 틀렸어요. 육아. 이렇게 선택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가요? 두 번째 문제. 고득점 문제, 두 번째 문제. 가나의 공통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미하고 추는 같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상대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무위의 일에 머물러 무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그래서 소유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는 그러한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가의 경지에서 무위, 무욕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번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에 비해서 크다는 입장에서 말하면 만물에는 크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이거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에서 눈에 익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분별적인 관점으로 차별화시켜서 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도가사상인데 이 부분은 노자, 이 부분은 장자에게서 출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아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보니까 도의 관점, 맞아요. 감각을 통해서는 도를 파악할 수 없다. 맞아요. 감각을 초월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편견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도의 경지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분별적인 지혜를 통해 궁극적인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자, 당연히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도의 이 관점을 견지하면 분별적인 지혜를 초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5번 정답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가요. 고득점 문제 3번. 이건 실제 수능 문제로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는데요. 고대 중국 사상가 옳은 것. 갑번. 가장 좋은 다스림은 통치자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은 친한 거, 그 다음은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 업신여기는 거. 뭔지 알죠? 무위지치, 노자, 겸해, 교리, 묵자, 이기적이고 간사해. 그래서 어쩌라고? 상과 벌로 조정해. 한비자.
옳은 것. 갑은 무지무욕? 맞는데. 을은 인의에 입각한 덕치? 이건 육아지. 그러니까 틀렸고. 병은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 이것도 육아니까 틀렸고. 4번. 갑과 병은 부국강평을 추구하고 있다. 부국강병이라고 하면 한비자, 법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데 노자, 묵자, 육아 같은 경우에는 부국강병과는 거리가 멀죠. 5번. 병은 을과 달리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교화하려고 했다. 이기적 본성을 교화하려고 한 사람 누구? 순자. 옳은 거 몇 번? 1번.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50분을 꽉 채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버릴 것 없이 다 챙겨갈 수 있는 1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1등급으로 만드시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